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해고적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작자가 기주에 있는 영안궁의 사적과 성도 시내에 있는 제갈무우사를 답사하고 자신의 감개를 기탁한 작품입니다. 222년 2월에 유비가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 정벌에 나섰다가 대패하고 봉조련 동쪽에 있는 백제성으로 퇴각합니다. 유비는 이곳 영안궁에서 제갈량에게 아들 후주 유선을 부탁하고 숨을 거둡니다. 화면에 백조성의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멀리 무협이 내려다 보이고 지금도 한강은 변함없이 흘러내려갑니다. 유비가 숨을 거두면서 제갈량 앞에 세 아들을 불러세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승상을 아버지처럼 모셔야 한다. 조금이라도 게을리하거나 허술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갈량은 폐하께서 신에 대한 믿음이 이와 같으시니 새 황제 폐하께 충의와 정절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모습과 음성이 지금도 생생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수련을 보겠습니다. 수련은 고적답사의 대상과 장소를 설명합니다. 척주, 규호, 행, 삼엽이니 북년, 역제, 영안궁이라. 촉주, 총나라 주인 유비, 규호는 오나라를 엿보다 정벌하다. 행은 행차하다, 삼엽은 이곳 기주입니다. 총나라 주인 유비가 오나라를 치기 위해서 삼엽으로 행차했는데 북년 역제입니다. 북년은 돌아가시던 해 223년 4월이 유비가 죽은 해가 됩니다. 영안궁에서 역시 돌아가시게 되었다. 영안궁은 백제성에 있을 때 거처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갈량에게 유선을 부탁하고 병사합니다. 원래 영안궁은 백사성 안에 있지 않습니다. 봉절현 사범학교 내에 있던 것을 2002년에 기주고성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해에도 역시 영안궁 안에 있었다. 유비가 오나라를 치기 위해서 삼엽에서 출발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영안궁에서 숨진 사실을 설명합니다. 고적답사의 대상은 촉주이고 장소는 영안궁이 됩니다. 영안궁이 전체 시상을 제기하는 시야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연으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작자가 영안궁에 서서 유비를 추모하면서 느낀 감개를 묘사합니다. 취화, 상상, 공산리하고 옥전, 허무, 야사 중이라. 취화, 이취수의 깃들로 장식한 황제의 깃발. 상상은 상상이 된다, 상기시킨다. 공산리는 지금 작자가 서서 바라보는 탕빈산입니다. 탕빈산을 바라보노라니 예전에 푸른 깃발의 행장이 생각날 뿐이고 출발할 때 화려하고 성대한 모습입니다. 옥전 허무, 옥전은 유비가 영안궁 안에 세운 전각인데 나중에 그 자리에 와룡사가 지어집니다. 허무는 사라지고 없다, 야사는 전각 자리에 세워진 와룡사입니다. 와룡사 안에 세워진 전각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유비의 사작 앞에 서서 성빈산을 바라보고 와룡사 앞에 서서 근석지감의 감회를 기탁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깃발과 의장들, 당시 세워졌던 옥전 등은 눈앞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허무가 유비를 회고하는 감개의 심정이 됩니다. 제5구에서 8구까지는 제갈무우사를 답사하고 두 사람의 군신관계를 추모합니다. 답사의 장소가 바뀐 이유는 마지막 연에 드러납니다. 고묘, 삼송, 소수학하고 세시, 복납, 주, 초농이라. 고묘, 소열제 유비의 사당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제갈무우사 유비의 무덤입니다. 삼송, 삼나무와 소나무, 무사 입구와 경내에는 삼나무와 소나무가 빽빽히 줄려 있습니다. 소는 둥지를 튼다, 수학은 학입니다. 소열제 유비의 사당 삼나무와 소나무에는 학이 둥지를 틀고 있고, 다음 세시, 복납, 세시는 절기 때마다, 복납은 복제와 납제를 지내는 복일과 나비를 가리킵니다. 복제는 음력 6월에 지내게 되고 납제는 12월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주는 찾아온다, 달려온다. 초능은 촌의 노인들. 해마다 복제와 납제를 지내는 날이 되면 촌로들이 찾아와서 제사를 지낸다. 숭아기 둥지를 튼다, 촌로들이 제사를 지낸다는 표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유비와 제갈량의 충정을 숙모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 미련으로 가보겠습니다. 무후 사옥 상 인근이니 일체 군신 제사동이라. 마지막 미련이 시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된 목적과 이유가 드러납니다. 무후, 무향으로 봉해진 제갈량을 가리킵니다. 사옥은 사당입니다. 인근은 늘 가까이 있다, 옆에 있다. 무사는 유비묘 인근 서쪽에 있습니다. 무후 제갈량의 사당도 늘 인근에 붙어 있으니
이 인근이 학구의 일체 군신으로 이어집니다. 죽어서도 두 사람은 인근에 묻혀 있고 함께 제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체 군신, 한 몸과 같은 군주와 신하.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복심, 고갱지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군주에게 있어서 신하는 철과 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사동은 함께 제사를 받고 있다. 군신이 한 몸이 되어 함께 제사를 받고 있다네. 일체 군신이 전체 일상을 마무리하는 시어인 동시에 이 시를 쓰게 된 목적이 됩니다. 유비와 제갈량이 한 몸이 되어 나라를 위해 매진했던 것을 찬미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기탁합니다. 자신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었지만 좌수비로 있을 때 숙종의 미움을 사서 관직에 물러나서 이곳 사천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보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보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고적답사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유비의 사적을 답사했습니다. 이 작품은 크게 두 개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구에서 4구까지는 삼엽 기주에 있는 백제성을 찾아 영안궁에서 숨을 거둔 유비를 추모하고 감개를 기탁합니다. 수련의 촉주는 답사의 대상이 되고 학구의 영안궁은 답사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수련에서 시안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행자와 궁자입니다. 유비가 이곳에 행차했다가 전쟁에 패하고 돌아와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에 내오면 유비를 추모하면서 금석지감의 감개를 기탁합니다. 행차했을 때 화려한 모습은 취화와 옥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당시 화려했던 깃발과 행장들, 이곳에 세워졌던 전각, 행차했을 때 성대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돌아갔을 때 모습은 공산과 야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텅 빈 산만 마주하고 있고 옥전은 무너져 내리고 완영사가 세워져 있습니다. 금석지감의 감개를 기탁하는 작자의 마음은 허무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5구의 살구까지는 성도 시내에 있는 제갈무후사를 방문하고 감개를 기탁합니다. 여러분 셋째연에서 시연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소자와 주자입니다. 둥지를 틀고 있다. 늘상 촐로들이 찾아와 제사 지낸다. 무수한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 영원히 백성들의 숙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비 사당 옆에 제갈량의 사당이 인근에 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 있는 것이 작자가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근은 학구의 일체군신으로 시상이 이어지면서 전체 시상을 마무리합니다. 인구가 신하가 한 몸이 되어 나라를 위해서 매진하였다. 작자가 고적을 답사한 이유가 마지막 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신일체가 현재 조정과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충정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이상으로 두보의 마음 읽기를 마치고 영해고적 시리즈 네 번째 작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유비가 오나라를 치기 위해 삼엽에 왔으니 세상을 떠난 해에도 역시 영안궁에 있었다. 텅빈 산에는 예전에 푸른 깃발의 행장이 생각날 뿐이고 월영사에 세워졌던 정각은 모두 사라져 버렸네. 8월째 유비의 사당 삼나무 소나무에는 아기 둥지를 트니 해마다 복대와 납대를 지내는 날이 되면 홀로들이 찾아와 제사 지낸다. 무후 제갈량의 사당도 늘 인근에 있으니 군신이 한 몸이 되어 함께 제사를 받고 있다네.